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실기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최의 요양보호인데요. 오늘은 그 최의 요양보호를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5문제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로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욕창,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동 후 안면 창배,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대상자가 침대 아래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해서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고 그래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침대 커버와 옷이 구겨져 있는지 팔의 위치와 찰가상 유무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82쪽에 있는 꼭 알아두기 같이 볼까요? 이 부분은 33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의 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숫자를 세면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몇 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시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보통 순서가 출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갭니다. 세 번째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네 번째로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키고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대상자의 옷 및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눕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6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두 번째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세 번째로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네 번째로 그림에서와 같이 무릎을 굽히거나 세우고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여섯 번째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서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때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필요하다면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스로 돌아 누울 수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하게 하며 최소한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를 움직일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앞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283쪽에 꼭 알아두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회,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끌어당길 경우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들어서 이동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하고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 대상자가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어나 앉기,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39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네 번째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마비측이 위로 오게 하여 돌려 눕힙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힙니다. 여섯 번째로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 35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서가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가슴 위에 양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줘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고, 여섯 번째로 대상자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먼저 돌려 눕힌 후 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어나 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둡니다. 두 다리를 그림에서처럼 똑바로 편 상태로 앉히게 되면 넙다리뼈가 손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하여 줍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하반신 마비는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침대에 걸터 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휠체어나 이동 변기 등으로 이동할 때 일단 일어나 앉은 다음 침대 끝으로 이동하여 침대에 걸터 앉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섭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힙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으로 다리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히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으켜 세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국가고시의 그림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정상 반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고르라고 출제가 되었는데요. 앉았다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숙여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여서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에서는 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으켜 세우기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에 오게 한 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좀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 어깨 앞쪽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줍니다. 다음으로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자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위로 옮겨서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체위 변경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체위 변경을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몸이 붓고 혈관 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예방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정된 자세는 피부 욕창과 괴사를 일으키고 체위 변경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불편하게 되는데 체위 변경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에서 체위 변경을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을 할 경우 관절 밑부분을 지지해야 하는데요. 표면이 부드러운 쿠션으로 지지하고 옷을 잡아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한데요. 이때 도넛 베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더 자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앉은 자세, 반자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간 영양을 할 때 하는 자세인데요. 첫 번째로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사진에서처럼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등 뒤에 베개 두세 개를 사용하여 A자 형태로 받쳐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베개 하나를 사용하여 목과 어깨 밑에 맞춰 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게 되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휠체어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잠금장치 사용하는 법은 휠체어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잠금장치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접는 방법은 34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잠금장치를 잠그고 두 번째로 발 받침대를 올리고 세 번째로 사진에서처럼 시트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팔걸이를 접습니다. 이번에는 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금 장치를 잠그고 두 번째로 팔걸이를 펼치고 세 번째로 시트를 눌러 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판 높낮이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발판 밑에 볼트를 왼쪽으로 두세 바퀴 돌려 푼 후 발판을 좌우로 움직여서 다리 길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 쥐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휠체어 이동 돕기 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32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는 신체 기능 및 사용 공간,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휠체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타이어의 공기압, 잠금 장치, 바퀴 손잡이, 팔걸이, 발, 받침대, 안전벨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조 물품을 의자, 지팡이, 보행 벨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몸을 상태를 확인하고 마비, 장애, 통증 등을 고려하여 안전이나 안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상자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확보한 후 큰 근육을 사용하여 동작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동 중에 바퀴에 옷이나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동할 때 속도는 보통 걸음을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서 이동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어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턱, 도로턱 내려갈 때입니다.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갑니다. 요양보호사는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첫 번째로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밀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지지면을 유지하면서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가며 방향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2회, 37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와야 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층 버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나갈 때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 작은 바퀴가 엘리베이터와 복도 바닥 사이 틈에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복도 상황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회,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인 다음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휠체어를 갖다 대야 하는지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 놓아야 하고, 네 번째로 대상자의 양발,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여 줍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일어섭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등의 말을 하면 좋겠지요. 여덟 번째로 대상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또는 상체와 골반을 좌우 교대로 기울여 엉덩이를 교대로 옮깁니다. 아홉 번째로 앉힌 후 발 받침대를 펴고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열 번째로 대상자를 옮길 때 휠체어 위치가 잘못되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 회전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쉬운 수준의 굽힘 자세를 취하고 엉덩이와 몸을 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하면서 바지를 잡고 움직이면 하의가 엉덩이에 끼어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고 안정과 편안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아 대상자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히면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이렇게 앉힙니다. 여섯 번째로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5, 38,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한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휠체어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겨 앉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세 번째로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섭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 잡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전된 자세를 취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줍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지지하고 다른 두 팔로 무릎 밑을 지지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세 번째로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고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네 번째로 휠체어에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섭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하고,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히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회,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자동차 주차 시 휠체어가 충분히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발판을 접은 후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잘 지지하여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벨트를 채우고, 여덟 번째 휠체어를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야 합니다. 앞 또는 뒤에 앉으면 순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휠체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합니다. 세 번째로 휠체어를 내려 편 후 대상자 쪽 문으로 다가가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네 번째,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고 다섯 번째로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립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히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행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방법은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줍니다. 두 번째로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몸을, 팔과 손목을 받쳐줍니다. 다음으로는 보행벨트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 37, 38,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보행벨트는 사진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보행벨트의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허리 부분, 벨트 부분에 맞춰서 벨트를 묶어줍니다. 국가고시 문제에 착용 부위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보행 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를 또 국가고시 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행기 점검입니다. 보행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보행기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접이식 보행기라면 펼친 후 잠긴 버튼이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잠그고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행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3, 36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섭니다. 기대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가 나와 있는데 보행기에 기댄 것은 나쁜 자세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세 번째로 보행기 쪽으로 한쪽 발을 옮깁니다. 네 번째로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기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문제에는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하는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옮긴 다음 건강한 다리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습니다. 여섯 번째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을 돕고 일곱 번째로 혼자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대상자의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팡이 이용 보행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이 34회에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에 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 보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 종류를 확인하고 지팡이의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낙상에 위험이 있는 물건을 치우고, 네 번째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다섯 번째로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약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쪽 옆에 놓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림으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여섯 번째로 마비 쪽 다리를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한 쪽 다리를 옮겨 놓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 시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합니다. 뒤에서 보조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한 손은 허리 부분을, 한 손은 대상자의 어깨 부위를 지지하면서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지팡이를 내딛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 검, 마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이동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이 부분은 38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지팡이를 내딛고 그 다음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 마, 건 순서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이동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순환평가, 기도확보, 호흡평가를 실시하고 들 것이나 기타 응급 장비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2차 손상과 기존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송 순서와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에게 설명하여 가능하면 이송 시에 대상자가 협조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무리하게 혼자서 대상자를 옮기려 하지 말고 필요시 주변 사람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하여 이송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이 없을 경우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밀고 당길 수 없는 대상자는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체중이 요양보호사의 양쪽 발에 골고루 나누어 실리도록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힙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아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한쪽 발을 다른 쪽 발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발을 단단히 힘을 준 다음 대상자를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4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척추 고정판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로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고 세 번째로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을 한 뒤 2인 이상이 힘을 합쳐서 들어 올립니다. 척추 고정판 고정 부위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위팔, 허리 또는 엉덩이, 무릎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1인이 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